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가는 연료 그대에게 이정렬입니다. 자, 금일은 1월 7일 현재 시각은 7시 17분을 19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코드번호 034020입니다. 자, 일단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 드렸는데 1대1 링크 방에 클릭하셔가지고 이 연락을 주시면 제가 링크 구독 인증해 주시면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12시 자기 전까지 제가 한 분 한 분 답장을 해드린다고 진짜 쇠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영상으로 올려드렸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영상 찍는 동안 계속 이제 연락 오시고 영상 끝나고도 제 침대에 눕는 순간까지 연락을 계속 주셔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이 영상에 나올 거예요.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이 영상에 나오실 거고, 구독을 하시면 이 구독자 전용, 이 명칭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무료방이라고 했는데, VIP, 뭐, 유료방 그런 건 없어요. 개인정보 묻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입장하시면 됩니다. 여기 어떻게 입장하시는지, 나와 있으니까요. 안심하시고 들어오시면 되세요. 종목들도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종목들도 추천을 드리고 브리핑이라든가 이슈라든가 그런 분석들도 좀 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유익한 방이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유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 참고를 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구독하시면은 저 채널 메인에 나오니까 영상 한번 봐주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좀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기관과 금융투자 얘네들은 줄 데가 없어가지고 계속 팔고 있습니다. 좀 원전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왔는데 일단은 유상증자냐 원전이냐 계속 여기에 대한 이제 우려감들이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좀 이제 수급에 대한 변화가 좀 힘겨루기 양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잠깐 외도를 했다가 또 이제 매수 포지션을 좀 취한 것 같은데 공매도 같은 것들을 좀 보니까 공매도도 계속 이제 좀 공매도 거래 대금은 좀 줄었는데 매매 비중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라 딱히 이제 유상증자에 대해서 완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구나. 근데 유상증자 비율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 보면 자 0.1269주 더 줄었어요. 더 줄었어요. 주식수는 좀 늘었는데 일주당 배정 주식수 자체가 너무 적거든요. 네, 적어요. 사실 이걸로 유상증자를 0.12주 10주 있어야 한 주 받는 거니까 11주 있어야 뭐 한 주 이렇게 받는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10주 있으면 한 주, 1.2주 약간 이게 유상증자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기는 좀 애매하죠. 이 상장되는 주식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평균 단가가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신준수권을 정리를 하시고 평균 단가를 그냥 유지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효율이 그렇게 좀 떨어지기 때문에 뭐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뭐 증자전 발행 주식 총수 그리고 1차 가격이 16,000원으로 확정이 됐죠. 1차 가격, 2차 가격이 또 이제 형성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 2차 발행 가격은 가중산술 평균 2월 7일부터 2월 10일까지입니다. 다음 달이겠죠. 자, 1차 가격은 12월 28일부터 1월 3일까지 1차 발행일 한 것들 유상증자 비율 15.90으로 진행을 했네요. 자, 그럼 주가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이 기간 동안 주가가 싸져 있는 상태면은 이때 1차 가격보다 2차 가격을 형성을 할 때 이 가격들이 좀 싸져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유상증자 가격이 좀 더 낮아질 수가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유상증자 가격이. 자, 일단 이 기간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확정이 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2월 7일에 확정이 됩니다. 2차 가격이 나오면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2월 7일 전 일주일 일주일, 2월 7일 직전 일주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7일에 확정이 되면은 1차, 2차 가격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2월 7일에, 어쩐지 살짝. 자, 2월 7일에 이 확정 가격이 나온다라는 거. 그럼 이제 2월 10일에, 7일 이후 3거래일 정도, 이후에는 2월 10일부터 2월 11일에 청약을 하는 거예요.
이거 청약을 안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평균 단가가 낮으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주 주권을 매도를 하셔야 되는 것들이고, 평균 단가가 높으신 분들은 그래도 유상증자 가격이 좀 더 싼 가격이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니까, 지금 이제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시장이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유상증자를 안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평균 단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근데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상황이 지금 좀 긍정적이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평균 단가 높으신 분들은 그래도 효과가 주식 수가 좀 적은 거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약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싼 값에 살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평균 단가가 이거보다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유상증자를 하시는 게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 일단 설명을 좀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재밌는 소식들이 조금 나왔어요. 원전 없이 탄소 중립은 좀 불가능하다. 탈원전을 배신했다. 소신인가 면피인가 살짝 면피 쪽인 것 같긴 해요. 좀 이 소신은 아닌 것 같아요. 소신은 우리 같이 뭐 원전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던 분들이 그게 소신이지. 살짝 이제 발을 좀 뺐다가 이제서야 이제 정부 끝날 때 바뀔 때 되니까 이제서야 살짝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소신은 아닌 것 같죠. 한수원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유럽에서 텍소노미, 그래서 원전도 좀 결정이 된 그런 상황이었고, 이집트에서 이제 수주를 좀 받았던 그런 이제 전례가 좀 있는 상황에서 2050년도 탄소 중립이 달성을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들이 좀 이전에는 살짝 좀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살짝 좀 적극적이게 좀 되고 있는 것 같죠. 왜냐하면 유럽에서도 텍소노미에서 원전에 대한 부분들을 친환경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좀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은 한수원이 좀 이 소신이냐 뭐냐 이거 따지기보다는 그러면은 이제 원전에 대한 사업 자체가 눈치 보는 사업은 아니구나. 예전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도 어, 원전 기업들을 좀 이제 안 좋은 시선으로 좀 많이 보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원전이 이제 친환경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수원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탈원전 재고 필요성을 거론되자 잘못을 덮기 위한 면피에 불과하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죠. 우리는 뭐 그냥 웃고 있는 거죠.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원전을 가동하면서 값싼 발전 단가를 최고로 여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후순이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전이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이게 진짜 한 획을 그은 사건이었죠. 이게 참 그래요. 원전 운영에 있어서 최우선의 핵심 가치는 언제나 안전이다. 국내 원전은 값싸고 안전적인 전력 공급에 기여한 바가 커서 안전성, 경제성 부각됐지만 한 차례 사고도 없이 운영되었던 것은 원전 안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요. 폐기물에 대한 문제만 없다 그러면 진짜 최고인데 그거는 좀 아쉽죠. 이 후쿠시마에 대한 이 사건이 좀 있은 이후로 국내 원전에 대한 그런 스탠스가 좀 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태도가 좀 바뀌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후쿠시마에서 뭐 폐수라든가 그 원전 폐수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바다에 좀 유출을 시킨다 막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면은 원전 관련주들이 좀 맥을 못 쓰기도 해요. 일단 뭐 그거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유럽연합 EU에서 원전 투자 사업을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한 점을 언급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원전이 2050년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원전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완화해주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런 얘기들은 계속 있었었거든요. 이전에 글로벌 뉴스라든가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현실적인 대안은 SMR이다. 소형 모듈 원전이다. 원전 모듈이다.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면서 뭐 빌 게이츠랑 뭐 워렌 버핏이 투자를 하니 뭐 유럽에서 프랑스랑 뭐 원전이랑 미국이랑 뉴스켈이랑 두산중공업이랑 하니 많이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 전력난이 좀 나오고 난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됐었죠. 많이 부각이 돼서 두산중공업도 많이 올라갔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서도 러시아에서 가스 밸브를 장군이 많이 막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면서 겁을 좀 먹었어요. 그게 유럽연합에서 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냐 안 시키냐에 좀 결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개인적으로는 좀 들긴 합니다. 유럽에 러시아가 휘달리지 않도록 휘달리지 않기 위해서. 자, 국정감사에서 신한우 3, 4억이 이것도 문제가 많은 게 이게 조금 이제 편파적인 내용들이 좀 조사하는 것 자체가 좀 편파적으로 시작을 했다. 뭐 이런 뉴스들도 좀 많이 나오기도 했었죠. 일단 거기에 대해서 언급은 하진 않겠습니다. 신한우 3, 4억이 건설이 재개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다. 원전 없이 탄소 중립을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다. 자, 그러면은 두산중공업도 이런 내용들이 호재가 좀 될 수도 있겠죠. 발언의 강도가 텍소노미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 미국만 그랬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텐데 유럽까지 친환경 에너지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강도를 높여서 말을 할 수 있었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좀 괜찮은 내용들이 되겠죠. 이런 소신 발언들 이게 소신이냐 면피냐 뭐 이런 것들 뭐 원전은 지진에 취약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이슈들이 좀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집트의 수주를 좀 받았던 것들도 좀 있지만, 근데 그거는 이집트 같은 경우에서는 러시아에서 우선적으로 했던 것들을 우리가 러시아가 요청을 해가지고 좀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콩콩을 받은 거죠. 이제 다음 이제 원전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이집트에 대한 부분들 수주 금액이 아직까지 확정은 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수주가 공시가 확정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추후에 공시가 나오든가 아니면 자율 공시를 통해서 나오든가 하면 아무래도 조금 그때도 이제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조금 조심스럽게 좀 들긴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죠.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 얘네들이 일본이랑 독일이랑 원전 사고가 있었던 두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얘네들은 탈원전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약간 배신감을 좀 느끼긴 했을 거예요. 원자력 발전은 저렴하고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에너지원이 뭐 기후 변화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 기후 전쟁, 이거 탄소 배출이 없는 원전이 필요합니다. 기후 변화와의 전쟁, 그래요. 이번에 전력난이 좀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풍력, 수력, 그리고 태양광 이런 걸로 전력난을 해소시킬 수가 없어서 화력발전소를 돌려야 되는 상황들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것보다 원전이 훨씬 대안이 될 수가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원전은 그리고 우리가 조절이 가능한 그런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원이기도 하니까 국내 원전 안전하다 탈원전 논거에 반박을 했다. 정권 말기에 들어서 입장을 바꿨다. 자, 그러면은 이번 대선이 좀 어떻게 흘러갈지 참 이제 볼만하겠죠. 유상증자만 좀 지나가면 이집트하고 또 체코, 이집트 넘어서 체코 뭐 또 다른데 유스케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수주들이 좀 입찰을 한다. 내년 또 3월 달 되면 또 이제 대선 기간이고 입찰을 하니 많이 뭐 원전이 어떻고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좀 기대되는 상황들이 좀 아닐까. 지금은 좀 아쉽긴 합니다. 유상증자가 좀 발목을 잡고 있는 분위기라 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가스터빈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수소, 가스, 혼수 터빈인데, 이거를 제가 화력발전소를 좀 대처하는 유일한 지금 수단이다. 국내는 지금 아직까지 탈원전 기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화력발전소의 공백을 가스터빈, 수소 가스터빈을 좀 메꿔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드렸었는데, 수소 개정법이라든가 수소 발전 의무화 법이라든가 뭐 청정 수소 인증 제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에 대한 가스터빈에 대한 사업도 지금은 아직까지는 조금 불확실성이 좀 있는 상황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회에서 이런 수소 관련법이 좀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 이 가스터빈이라는 부분들도 부각이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사업적인 부분에서 제주꾼이긴 하거든요. 제주꾼이긴 해요. 두산중공업이 뭐 주식 수가 많다, 유선자 이후로 주식 수가 많은데 뭐 감자를 하니 많이 뭐 그런 우려감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가진 기술력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국내에 그냥 몇 없는 기업들 중에 하나라고 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소신을 고집으로 갈 것이냐. 어,
뭐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이제 의견차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두산중공업에 대한 투자 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시기에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드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종목을 추천해 드리는 건 아니죠. 브리핑을 이런 상황들인 것 같다라는 내용들을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긍정적인 움직임들, 긍정적인 이슈들 나와가지고 주가 움직임들이 좀 좋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참고를 해주시고 이 두산중공업 좀 장기 종목이잖아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종목들을 좀 추천을 드리기도 할 거예요. 좀 시가총액이 좀 너무 높지 않은 종목들을 가지고 좀 변동성을 이용을 해서 수익을 내고 치고 빠지고 막 이런 것들도 좀 접근은 좀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원하시는 퍼포먼스 같은 것들도 좀 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볼 텐데 참고하셔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